안녕하세요. 복층살롱 살롱주인 고혜입니다. 네, 놀라서는 좌입니다. 이번 주도 뭐 많이 재밌었어요. 흥미롭게 시작했는데 글쎄요, 이거 어떻게 진행되어 갈지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. 맞아, 예상하기 참 힘들죠. 떡밥이 조금 너무 적어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떡밥을 이렇게 안 던져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. 최란 작가의 반만 던져도 반의 반만 던져도 우리가 좀 얘기하기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떡밥이 없어요.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아마 그걸 것 같은데 8화 마지막에 이제 유언장이 밝혀졌는데 그렇죠. 그 전까지는 유언장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지만 한 회장이 회장의 직위에 오를 만한 그런 사람이다.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회장다운 회장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. 회장이 미리미리 이거 뭐 하지도 않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막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. 막 구독자님들이랑. 근데 거기서 이제 나 준비했는데? 라고 생각을 들 정도로 이렇게 한 방에 딱 던지면서 와, 여기 준비된 회장은 이런 회장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런데 그 유언장이 발표되고 나서 이어진 장면이 한지용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었어요. 그렇죠. 그렇다면은 이 유언장이라는 게 사실 지금 대표이사직을 정하는 순간에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방향은 딱 두 가지 정도일 것 같은데 뭐 첫 번째는 한진호를 대표이사로 만들었다. 네. 두 번째는 한지용을 대표이사로 만들었다. 딱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그러니까 한지용이 대표이사가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거죠. 그러면은 한지용이 울기 위해서는 대체 어느 쪽 방향이 나온 게 맞을까요? 한지용이 지금까지 뭔가 핍박받고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해소를 시켜줄 만한 보상이 있었다 정도로만 해석을 했거든요. 이게 한지용이 눈물을 흘릴 정도가 돼야 된다면 지금 그냥 흐름상은 한진호가 대표이사가 되는 게 유서에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. 실화 같은 경우에도 회장이랑 정서연이 이야기를 할 때 난 지용이 대표 안 만들 거야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. 이런 흐름으로 보면은 당연히 한진호가 돼야 되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한지용이 눈물을 흘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거는 예상 가능한 부분이었으니까. 그렇죠. 만약에 그 예상을 깨고 한지용을 대표이사로 만들어준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면은 오늘 8화에서 초반에 한진호랑 한지용이 이야기를 할 때 한지용이 나는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. 형이 혼나는 거 이런 게 나는 부러웠어. 뭔가 서자로서의 뭐 그런 거죠. 서름? 그런 얘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유언장이 한지용을 대표이사로 만들어주는 거였다면은 한지용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눈물을 흘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유언장의 내용이 한지용을 대표이사로 만들어주는 거 아닐까? 라는 생각이 들죠. 예.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나왔던 장면이 그거잖아요. 이혜진이 집으로 와가지고 정서연을 만나고 그리고 정서연이 다시 한지용을 불러들였죠. 네. 거기서 이제 서희수도 나타나면서 대립각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는 좀 서희수랑 이혜진은 연합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받았거든요. 그렇죠. 서희수와 강자경이 뭔가 둘이 같이 시간을 보내고 나서 서희수가 심경의 변화가 있고 그러고 나서 강자경과 뭔가 짜고 이제 판을 흔들기 시작한 그런 느낌이죠. 그런 것 같아요. 왜냐면 그 전 씬에서 방금 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강자경이 연민을 느끼는 것 같은 장면이 있었고 네. 서희수랑 관계도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았는데 네. 이 마지막 장면에서 서희수랑 이혜진이 싸우는 것 같은 장면에서는 이혜진이 가짜 엄마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네. 이게 저는 오히려 얘네가 연합하고 있고 연기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연기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뭘까? 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네. 만약에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유언장이 한지용이 회장이 되는 쪽으로 나왔다면 네. 이제 한지용한테는 뭐 거칠 게 없잖아요. 표현가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. 그거를 끌어내리기 위한 하나의 연극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. 이 이혜진 사건을 아예 터트리는 거예요.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도록. 기사화 시키고 뭐 대중들이 이걸 알고 주가나 이런 것들이 흔들리도록. 네, 왜냐면 한지용의 흠집을 내야 다시 한지용을 대표해서 내려올 수 있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. 그렇죠. 그 예고편을 보니까 다음 장면에는 이혜진이 법률사무소 같은 데 찾아가는 장면이 있더라고요. 네. 그런 식으로 이 사건을 공론화시키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갖고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서희수와 강자경이 이 그 대표이사가 한지용이 된다는 걸 전제하에 이걸 준비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. 그 아마 발표를 들은 다음에 좀 꾸민 일이 아닐까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. 저는 뭔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서 미리 준비를 했을까 약간 그런 의문도 들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판으로 봤을 때는 서희수와 강자경은 같은 편을 연합을 먹었는데 여기서 정서연 같은 경우에는 이 둘이 연합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모양새로 지금 가는데 이것까지 정서연이 만약에 안다. 서희수가 얘기를 해서 이 연합이 실행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은 정서연은 또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판을 같이 짰으면 또 가능한
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. 자님은 이제 정소연도 이 연합에 같이 들어 있어서 판을 짰으면 오히려 이게 가능할 것 같다. 지금 한수혁의 약혼이 깨졌기 때문에 네. 사실 서희수가 그 한지용에게 수혁이가 있는데 당신이 될 수 있을까? 이런 이야기 한 것도 일단 전제 조건은 수혁이가 약혼을 하고 다른 재벌하고 결혼을 하는 거에 전제 조건이거든요. 그렇죠. 네. 근데 그게 지금 깨져버린 상황에서 정소연도 여기 껴서 같이 하면은 오히려 정소연한테도 좋지 않을까? 뭐 물론 지금 껴있는지 나중에 합류할지는 모르겠지만 셋이 같은 편이 될 것 같기는 해요. 그렇게 해서 그 세 명의 여자와 한지용의 대립 이런 식으로 갈 것 같고 네.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게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엠마 수녀님이 되게 이상한 모습을 보여줬어요. 엠마 소녀님은 초반부터 재벌가에 대해서 뭔가 모든 거를 알고 있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라든지 의문스러운 그 편집들은 있었어요. 네. 근데 이거를 이제 결정적으로 할 만한 그 장면이라든지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제 제대로 확정적으로 보여준 게 엠마 소녀가 이제 자신의 그 가방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보관함에다 넣는데 거기 이제 명품 가방들이 이제 모여 있었죠. 네, 사실 수녀라는 이미지라 이 명품 백을 사랑하는 이미지 조금 상충되는 면이 있잖아요. 그렇죠. 지금까지는 뭐 정서연의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일신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미혼모들을 도와주거나 뭐 이런 선한 이미지였는데 뭔가 무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. 엠마 수녀가 그냥 마냥 선한 사람은 또 아니다 이런 느낌. 어떤 분들은 이제 혹시나 엠마 수녀가 김미지 아니냐 뭐 이런 의심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. 엠마 수녀가 조금 더 뭐가 있을지 그것도 되게 궁금한 점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. 어쨌든 엠마 수녀랑 주집사랑 포지션은 약간 비슷해졌어요. 둘이 너무 많은 것들을 알고 가기 시작했어. 이 둘은 입만 뻥긋하면 이 사람들의 모든 비밀들을 알고 있어서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쥐고 흔들 수 있는 정도의 정보량들이 충당이 됐죠. 근데 네. 서로의 목적은 조금 다르죠. 주집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이 재벌가에서 있었던 일을 자서전을 내가지고 뭔가를 하겠다는 목적이 있고 그냥 자의적으로 이것들을 정보들을 다 모으고 있잖아요. 엿듣기를 한다든지 영상을 찍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다 모았는데 엠마 소녀 같은 경우에는 타의로 상담을 한다는 목적으로 해가지고 자신에게 와가지고 이 이야기들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. 그냥 자신이 가만히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상담을 오면서 이 이야기를 다 정보를 수집을 했는데 목적의식이 처음에는 주집사만 뭔가 이 욕망을 위해서 사용을 할 것이다 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의심이 되는 장면이 나타나면서 이 모든 정보들을 가지고 엠마 소녀가 과연 어떻게 사용을 할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긴 거죠. 혹시 뒤로는 되게 불을 쌓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. 보여지는 주집사와 보여지지 않는 엠마 소녀 앞으로가 어쨌든 궁금해지는 부분이죠. 네,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또 궁금한 게 오늘 그런 장례식 장면이 나왔잖아요. 그렇죠. 장례식 장면이 나오면서 하준이의 목을 클로즈업해서 그 말발굽 목걸이를 보여줬는데 네, 맞아요. 지금 가장 큰 미스테리 중 하나가 누가 거기서 죽었느냐인데 그러면 말발굽 보여줬다는 거 되게 이혜진 쪽으로 몰고 가는 듯한 연출이잖아요. 그렇죠. 뭔가 페이크가 될 수도 있고 이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장면이긴 해요. 아, 과연 뭘까? 근데 진짜 이혜진이 죽었다면 이렇게까지 막 메이드들까지 와서 장례식에 참여할까? 그렇죠. 이런 부분들이 좀 의문이거든요. 네. 그럼 어떻게 보면 그냥 회장님 장례식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회장님 장례식이고 좀 그 사건과 별개인 장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. 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마인 리뷰 마치도록 하겠고요. 네네. 저희 리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저희 리뷰가 업로드된 대로 바로 보실 수 있고요. 네. 저희는 이 마인 같이 보는 라이브 방송도 하고 있으니까요. 네네. 다음 주에 마인 하는 날에 오셔가지고 같이 라이브 보면서 수다 떨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